안녕하세요, 여러분. 수학마도 장연희입니다. 오늘은 3학년, 4학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미지수, 미지항을 상상하고 그것을 식을 세우고 또 찾아내는 과정을 어떻게 실행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. 요새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싫어하잖아요. 교사는 그냥 생각해봐. 애들은 멍하게 있고, 왜 이럴까를 생각하는데, 제 생각에는 그게 다 요즘에 세태가 아이들한테 반영되지 않는가? 이런 생각이 합니다. 쉽게 말하면 엄마병이라고나 할까요? 미지수를 몰라도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은 이 본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아니면은 되게 잘 모르면 별표 쳐서 선생님한테 여쭤봐. 잘 모르면 별표 쳐놔. 근데 얘네들은 이거 잘 모르니까 끝까지 한번 사고를 통해서 밀고 올라가 보자 라는 그런 내적인 의욕보다는 잘 몰라? 그럼 별표.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 주겠지. 그러니까 나는 심리적인 책임감도 없고 나는 공부의 주체가 아니에요. 그리고 내가 아는 건 알지만 모르는 거는 어느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 줘야 해. 그래서 자동적으로 공부에 수동적인 아이가 되어가고 있고요. 그런 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3학년, 4학년 때 미지수를 잘 못 찾는다는 거예요. 미지수라는 게 뭡니까? 말 그대로 모르는 거예요. 모르는 것은 내가 알아내야 되잖아. 그죠? 알아내려면은 단서가 있어야 돼요. 그럼 그 단서는 문제 안에 주어진 거죠.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꼴로 뭐 나옵니다. 이렇게. 그렇지만 3학년 아이들에게 개수로만 가르치면은 이것을 그냥 전부 다 17개에서 12개를 빼면은 여기가 5개가 나온다. 이렇게 가르쳐 버리면은 이런 문항 정도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죠. 그렇지만 사고를 넓힌다는 입장, 미지수를 생각하는 사고력을 좀 더 집중력 있게 끌어올린다는 입장에서는요, 이것을 수학 장면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죠. 아이들에게는요. 여기 이제 스토리텔링이 들어오겠죠. 어떤 집이 있었다. 그 다음에 이 시비는 뭡니까? 친구가 4명 왔다. 그 다음에 또 다른 동네 사는 친구가 5명 왔다. 또 3명 왔다.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12명이다.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. 그럼 요렇게만 미지수를 가르치면은 기능으로 이렇게 풀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수학 장면을 바꿔주면은 얘들이 사고하기 싫어도 사고하게 되죠. 집이 있었다. 친구가 왔다. 4명 왔다. 5명 왔다. 또 나중에 3명이 더 왔다. 라는 말만 했는데도 친구가 왔다는 말을 듣고 그게 뭔 소린지 못 알아들을 수가 없죠, 애들은. 그리고 어쨌든 친구가 왔다는 정도는 본능적으로 머리에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. 사고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거죠. 사고력 수업이라는 것은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장면을 우리가 제공해주고 깔아주고 조금 힘들면은 격려해주고 그다음에 약간 사고에서 벗어나면은 이거는 아니다 라고 정리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죠. 그럼 봅시다. 집이 있고요. 그 12명이 온 것은 더하기 12로 나타난 거죠. 아까처럼요. 그러면은 이 17은 뭡니까? 이야기 장면으로 보면은 12명이 와서 이 집안에 있게 된 사람 수예요. 이렇게 말로 이것이 뭘 말하는지를 말을 해주면 이거는 지금 애한테 상상력을 일으키기에는 굉장히 단조롭고요. 기호화됐기 때문에 얘는 뭐 그냥 기계적으로 풀 수는 있지만 내 머릿속에 이렇게 디테일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기에는 굉장히 건조합니다. 원래 수학이라는 게 기호로 하면 건조하죠. 이것을 초등 아이에게는 건조하지 않게 유려하게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17명은 이 집안에 있었던
아이하고 다 합쳐서 17명이 된 거예요. 근데 온 사람은 12명 밖에 없는데 이게 17명이 됐다는 거 보니까 아, 여기 집에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. 이 시기 맞다면. 이렇게 미지항을 생각할 수 있는 당위성, 이런 것들이 내 쪽에서부터 끌어올려주고 올라와야지만 이 문제가 풀기 쉬워져요. 아니면은 어떻게 배웠더라? 저 사람이 어떻게 가르쳤더라? 그걸 빼라 그랬지. 그래서 빼서 맞을 때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빼라 그랬나 진짜? 더 하라 했던 것 같은데 헷갈리면은 또 틀려요.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에너지가 낮은 수학 수업이 되겠죠. 그럼 이 17명은 집안에 있었던 사람하고 합친 것이 17명이에요. 그렇다면은 17명에다가 나중에 온 사람을 빼면은 집안에 있었던 사람이 나오겠구나 하는 거를 이 아이가 내면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제공하는 거죠. 근데 이게 나중에 중학교에 가면은요, 이게 이제 17 빼기 11로 이렇게 나오잖아요. 중학교에 가면 이걸 또 이항을 하면은 부호가 바뀐다고 배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항을 해서 부호가 바뀐다는 기능적인 걸 배울 필요가 없죠. 이 장면을 알면. 그래서 우리가 미지수나 미지항을 가르칠 때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장면을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다.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장면이 있겠죠? 주머니에서 5개 빼고 7개 뺐어요. 그래도 주머니에는 20개가 남아있다. 그럼 빼기 전에 얼마가 있었을까? 뭐 이런 거죠. 이런 주머니를 미지항으로 두면 빼기 5하고 빼기 7 했는데 아직도 20개가 남아있다. 요런 꼴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런 장면으로 가르치면은 요런 꼴로 가는 거는 나중에 이야기예요. 이 장면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수학적인 꼴, 수식으로 가면요 애들이 골치 아파하는 게 아니라 신기해해요. 이거 뭐 주머니도 있고 굉장히 복잡했는데 이렇게 간결하게 적고 나니까 사고가 뚜렷해지죠. 그리고 애들이 이상한 그런 그 쾌감? 우리 왜 일이 끝이 딱 떨어졌을 때, 깔끔하게 했을 때, 간결하게 했을 때 그런 본능적인 쾌감을 즐겨요, 애들이.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많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수학적인 쾌감을 느끼도록 우리가 장면을 좀 세련되게, 섬세하게 깔아주기만 해도 애들은 잘 따라오거든요. 왜냐? 신기해 합니다, 애들이.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게 하려고 사탕 주고 칭찬하고 뭐 오답노트 만들어주고 색연필 선물하고 뭐 볼펜 선물하고 학용품 주고 애들 하나도 안 좋아해요.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좋아합니다. 반드시 더 하자고 해요, 애들이. 한 문제 더 내주세요. 왜냐? 머리에 그렇게 가만히 상상하는 게 그토록 즐거운 거예요. 그러면 머리가 좋은 애만 그렇게 좋아하냐? 그렇지 않아요. 저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지만 즐거워하지 않는 아이를 한 명도 못 봤어요. 이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죠. 그렇게 해서 미지항은 장면을 제대로 연출해 주자. 그러면 저절로 된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